안녕하세요. 골든뷰 성형외과 송상훈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입꼬리 수술을 통해서 윗입술 라인의 비대칭을 교정하는 법에 대해서 수술 전후 분석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코 밑 전체 인중 축소, 즉 내측 인중 축소를 시행할 때 윗입술 라인의 비대칭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교정과 수술적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세 여성분으로 전체적인 인매와 중하안 면부의 모습은 좋습니다. 다만 인중의 길이 비율이 하악의 길이, 코의 넓이, 입술의 길이 등을 고려하면 약간 길어 보이고요. 실제적으로도 19mm 정도로 긴 편에 속하고 조금 더 짧아지면 얼굴이 작아 보이면서 동안으로 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이분은 다른 병원에서 무용인중 축소를 시행하였는데요. 인중의 변화가 거의 없었던 케이스입니다. 실을 사용해서 인중을 리프팅하는 무용인중 축소는 길이가 16mm 이하로 많이 길지 않으면서 입술이 얇지도 않은 분이 입술선이 외번되어 C컬의 형태를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수술적 방법인데요. 인중이 18mm 이상인 경우에는 효과를 보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입술의 형태나 두께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입을 살짝 벌렸을 때 보시면 윗입술의 라인이 오른쪽보다 왼쪽이 약간 볼록하면서 왼쪽은 약간 오목한 라인, 이런 비대칭이 관찰되고요.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입술의 두께도 좀 차이가 납니다. 입꼬리 역시 왼쪽이 약간 올라가 보이고요. 오른쪽이 좀 덜 올라가 보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외측 올림술과 함께 입꼬리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수술 후 상태를 보고 필러나 아니면 수술적 여부를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웃을 때 나타나는 비대칭이 눈에 많이 관찰이 됩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심하게 보이지 않는 윗입술의 능선 라인 기울기가 웃을 때 좀 부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중 수술이 진행이 되면 윗입술의 비대칭이 더 눈에 띄게 됩니다. 따라서 말려있는 좌측의 입술 라인을 개선해서 비대칭을 좀 교정하도록 제가 설명을 드려서 코 밑 전체 인중 축소와 함께 좌측의 윗입술 라인 올림술을 같이 시행한 케이스입니다. 인중의 길이는 자로 측정했을 때 19mm 정도입니다.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디자인을 할 때 최대한 콧볼이나 콧구멍의 변화가 없도록 도안을 했으며 수술 시에도 코와 인중 조직을 아예 분리하여 다 따로 층별로 봉합함으로 인해서 최대한 긴장이 가지 않도록 수술이 진행되었고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수술 후 11mm 정도로 측정이 되어 약 8mm 정도의 인중 축소를 하였고 물론 약간 아무는 과정 중에 변화는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입술 라인은 우측의 라인과 대칭적으로 말려있는 좌측 라인을 우측과 거의 비슷하게 입술선의 변화를 감안하여 디자인을 하였고요. 나중에 약간 줄어드는 것까지 고려해서 원하는 형태보다 약간 더 절개가 이루어져서 좌우 비대칭이 덜 보이게끔 교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수술 역시 입술 중앙 부위의 산에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수술이 진행되었고 절제 후에 확실한 지혈을 한 다음에 층별로 봉합하여 흉터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술 직후에 우측과 비슷한 좌측의 입술 라인에 절개가 보이고요. 코 밑 전체 절개를 통해서 당겨서 윗입술이 외번되고 약간의 C컬의 형태가 생기면서 인중골이 좀 깊어지고 입술이 들리면서 치아 노출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mm에서 11mm 정도, 약 8mm 정도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수술 전후 디자인과 수술 결과의 모습입니다. 수술 전 모습과 수술 직후의 모습이고 수술 후 일주일 모습이고 수술 후 2주일 모습입니다.
많이 부어있는 것이 가면 갈수록 조금은 가라앉으면서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조금 더 짙은 그 절개 라인이 조금 옅어진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입술 라인의 외측이 개선되면서 치아가 더 보이고 외측 인중이 짧아진 형태가 점차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을 살짝 벌렸을 때와 다물었을 때 수술 전후 2주째 사진입니다. 비대칭이 개선된 모습과 인중이 짧아져서 치아가 조금 더 보이고 조금 더 동안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웃는 모습이 많이 비대칭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좌측의 말림이 개선돼서 웃을 때 입술 라인이 거의 비슷한 형태로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경과하여 7주째까지 사진입니다. 수술 전과 수술 후 2주, 수술 후 7주일째 모습입니다. 조금 더 자연스러우면서 윤곽 라인은 더 뚜렷해지고 붉은기나 이런 것은 좀 덜하고 부종은 점점 빠져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웃는 모습의 개선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중 길이가 18mm에서 11mm로 약 7mm 정도가 축소되었고 좌측의 윗입술 말림이 개선돼서 웃을 때의 모습이 많이 대칭적으로 좋아졌고요. 전체적으로 동안의 느낌이 들면서 많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물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증상은 더 좋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인중 축소나 입꼬리 수술 등 인매 수술을 진행할 때는 수술 후에 더 부각되는 다른 비대칭도 반드시 고려해서 수술 전 상담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인중을 줄인 후에 처음에는 약간 들린 느낌이 있은 후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적당한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역시 수술 전에 이를 예측하고 수술 중의 변화를 보면서 절제량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술 전에는 정확한 절제량을 알 수가 없으며 대략적인 축소량과 함께 수술 중에 본인에게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 맞으며 자로 인중 길이만 측정하여 이 인중 길이는 몇 mm를 줄여야 한다라는 단지 비율에 의한 수술적 상담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입꼬리가 많이 처졌거나 외측 말림이 많이 심할 때 입술이 작은 경우에는 동시에 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그 외에 상태를 보고 추후에 입꼬리 시술이나 수술을 인중 축소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코 및 내측 인중 축소 시 반드시 외측 입술 올림술, 외측 인중 축소나 입꼬리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수술 받으시는 분은 한 가지만 보지만 수술하는 의사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봐야 하는 것이 바로 성형외과 의사의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코 밑 전체 인중 축소와 윗입술 라인 비대칭의 교정에 대해서 수술적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재수술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